유마경 방평품요 14쪽. 지난번에 이제 장자 이야기하고 거사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찰리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자, 불교 공부가 뭐냐면은 가장 기본은 불교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견해를. 불교에 대한 견해가 이것이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도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연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교리목차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견해를, 불교적 견해가 어떤 견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본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르친다고 하는 행위는 암과 호름에 대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르친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안다 모른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가르친다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구분해낼 때 안다 모른다로 구분해내거든요. 안다 모른다. 아는 게 옳겠어요? 모르는 게 옳겠어요? 아는 게 옳겠어요? 모르는 게 옳겠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은 아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대답은 아는데 힘이 실리고 모르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불교적 견해는 알든 모르든 간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머물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두면은 아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일까요? 아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바른 견해, 불교적 견해는 가르치는 데 있어요. 가르치는 데.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침은 결국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알게 했을 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 가르쳤을 때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르침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르치는 행위에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딱 정답이 있겠어요? 안 그러면 가르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의 노력을 할까요? 여러모로의 노력을 하겠죠. 왜냐면은 그 가르치는 대상에 우리는 불교적 용어로 근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수준이지, 수준. 어. 그 사람의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은, 가르치는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모로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그 방편을 여러모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견해를 가져야 되고, 그 견해에 따른 사유를 할 줄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경과 정사유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유라는 것은 합리성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 모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유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적 견해를 가지고 사유를 할 줄 알아야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 견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종교적인 신학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불교 공부는 전혀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것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거잖아요. 왜냐니까 불교에 대한 선입견도 많고요. 불교 안에서의 고정관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갈무리할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불교가 역사적으로 유구하다 보니까 다른 제사상과 문화에 오염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역적으로 나눌 때 인도 불교로 나누고 중국 불교로 나누고 한국 불교로 나누겠어요.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더라도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뭐냐면 뻗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들이 나눌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제가 오염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한 그때 토착 문화의 영향 내지는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따른 왜곡,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되어 있겠지. 한국 불교만 하더라도 그런 왜곡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다듬으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견해와 사유가 중요하다. 견해와 사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적 입장이 생깁니다. 불교적 입장. 그 불교적 입장은 그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표현하는 양식이 달라서 그렇지 견해와 사유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언어가 달라도 한결같아요. 일관돼요. 일관돼요. 마치 여러분 불교 공부하는 사람 욕심을 가져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하니까 아니 뭐 더 포기하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욕망의 욕심 뭘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인도, 중국, 한국을 비롯한 그냥 일관된 흐름이잖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어떠한 수사로도 그 욕망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욕망을 포장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견해와 사유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뭐가? 한 삶의 방식의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입장이 여러분하고 내하고 뭐 큰 차이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있는 건 위장이지. 입장이 다릅니다. 그 입장이 뭐냐니까 세속적으로는 어느 정도 욕심을 가져야지.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물건 파는 장사꾼은 많이 팔아야 될 거다뇨. 그냥 사람들한테 좀 자기 집 광고를 하는데 과대 광고를 하지. 장충동 족발집만 가더라도 지가 다 원조라 그러잖아요. 옆에 식당 검색해보세요. 맛없다는 집 누가 있는가? 가보면 다 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지. 그것이 세속적 뭐냐면은 입장, 삶의 방식이라면은 종교적 입장은요, 솔직히 담백해야 되죠.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속된 말로 허위, 과장,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전에 말로써 굉장히 신비적인 내용을 갖다 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혹 현혹하게 하는 가르침이나 내지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입장이 있는 사람이 입장이 없는 사람이야. 입장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무개념 무입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삶의 자세는 달라져요. 삶의 자세.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왜 자세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입장에서 삶의 자세는요, 전혀 사람들한테 혼란될 것도 없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요, 실은 탐욕을 여인 입장을 가지자마자 세상의 흐름과 같을까? 우리가 경전에서 표현하는 역류할까? 역류하게 됩니다. 세상 흐름과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욕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되죠. 수월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저래 살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입장이 달라서 그렇고, 그 자세는 사실상 세상과 같은 쪽을 바라볼까 아니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슬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역류한다는 말을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지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견해와 사유와 입장과 자세와 지향, 요거를 가져야 종교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이 될 수. 이것이 큰 사람도 있겠지. 큰 사람은 뭐냐면은 그 지향을 큰 이상으로 잡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죠. 소박한 지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입장, 자세, 지향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소박하다고 해가지고 원대하지 않고 소박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절하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크거나 작거나 간에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가는 경험은 비슷해요. 실은 큰 이상을 가지면 거슬러 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이상이 크기 때문에. 근데 사소한 거는요, 세상사 많이 부딪혀요. 거슬러 가려면은. 내가 뭔가 하나 다르게 좀 집안에 사소한 거라도 변경시키려면은 이곳저곳에서 속된 말로 태클 걸리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이 크면요, 태클 걸까? 그럼 네 알아서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대원은 원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서 뭐 그냥 이렇게 걸릴 게 없습니다. 근데 사소한 거는 이것저것 다 걸리거든요. 이것저것 다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제사 때 밥 나무를 안 하잖아. 이거 10대요 안 그러면 뭐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1년을 떠들대. 1년을 떠들고 뭐 여전히 그냥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컴플레인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큰 문제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죠. 그거 선회하는 거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습속화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원대한 이상에서는 습속화되어 있는 그냥 사소한 방식이 실은 큰 업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가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 공부가 작은 것, 그 사소한 것도 면밀하게 뭐냐면 되돌리는 것, 그것을 올바른 견해와 사유와 입장으로서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불교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유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겠나, 내지는 이건 뭐 다 뭐 스님들 이야기나 아니면 뭐 종교적 이야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러한 견해와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가져온 세속적 가능성 말고 전혀 다른 세계, 다른 가능성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부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그냥 나 혼자만 개인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내 가족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공부를 해도 이것저것 막 따지면은 따지는 대로 좀 문제도 있지만은 대충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해본 여러 가지 언어적 공부나 내 삶의 공부에서 대충 넘어가면은 공부가 돼요. 안 그러면은 실은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착각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방편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장자에게 승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자에게 승법. 장자들하고 만날 때는 장자들의 지향이 어떻게 돼? 승법의 지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마경은. 그러니까 장자들은 승법, 세속적 가치에서 수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승법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서 탁월한 가치를 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는 부호들이잖아. 부호도 그냥 이때까지 있던 부호야. 안 그러면은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부호의 축적의 양상이 달라진 거야. 부호의 축적의 양상이 달라진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부호의 개념이나 부호의 축적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해서 뭐냐면은 축적.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당시 장자들은 상업계통에서 장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도시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을 찾아보면 옛날에 참 재밌죠. 우리 경전에 나오는 여기 이제 웨샬리도 그렇지만은 지금 웨샬리 가면은 거의 버려진 시골이지. 인도에서 부처님 그 시대의 그 도시들 인도 북쪽은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인도 입장에서는 촌동네입니다. 왜 촌동네로 전락이 됐냐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인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 지금 뭄바이 해상로가 이제 발달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해상로로 오는 것보다도 육로로 오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다라 지역이 발달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어쨌든 실크로드를 접해 있는 북쪽이 상업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인도 안에서 교육도 문화적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만 사람이 모이니까 모든 상업들이 그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생긴 것들이 장자들의 뭐냐면 새로운 계급이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지금의 가치하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는데 절대적으로 계속 남기고 팔아야 될까요? 손해도 봐야 될까요? 우리 야채 가게 하면은 콩나물 팔아요? 배추 팔아요? 콩나물 팔고 배추도 팔지. 그런데 어떻게 콩나물 사러 왔다가 다른 거 살 수가 있잖아. 그럼 콩나물 가격은 일정해야 될까? 들쭉날쭉해야 될까? 콩나물은 손해 보더라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야채 가게에 콩나물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예 저거는 지금 요번에 얼마 이때 왔는데 저거는 얼마 남겨야 되는데 배추는 얼마 남겨야 되는데 그럼 그 장사 안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게 실은 거래로 보잖아. 거래로 봤을 때 그 거래가 그 사람하고 계속적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도 분명히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승법입니다. 승법이. 내가 분명히 이익을 취하면 일방적 이익을 취하면 그 사람이 뭐 거래를 하겠냐고. 아니지. 어떨 때는 현물 간의 거래 내지는 돈 간의 요즘은 돈이지만은 거래가 있었을 때 여러분 외상해요 안 해요? 나 어릴 때 기숙사 사는데 기숙사 밑에 슈퍼에 뭐냐면은 처제가 슈퍼집 사장 처제가 미스 박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맨날 미스 박이를 불렀거든. 미스 박이라고 있었는데 외상장부가 있어요. 외상장부가. 근데 미스 박의 마음속에는 외상장부가 우리 신용평가가 이미 다 돼 있는 거야. 우리하고 거래하니까. 그러니까 저놈한테는 10,000원 이상이 넘어가면 받기 힘들더라. 요놈은 한 3만 원까지 해줘도 되더라는 게 자기가 경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신용이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저는 3만 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미스박의 입장에서는 저는 3만 원의 외상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통상 외상하는 거는요 7, 8천 원에 머물러요. 자기 마음은 3만 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외상
할 일이 없잖아요. 7, 8천 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박은 제가 들어가면 항상 상냥하게 웃어. 근데 만 원인데, 만 원짜리인데 넘은 애는요, 들어오면 찌푸립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떼먹고 나중에 졸업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라도 그 사람도 손님이에요, 손님 아니에요?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박 마음은요, 그 동국대 다니는 애들 마음속을 막 뒤다보고 있다니까. 저거지 가게 형편이나 이걸. 이게 여러분 승법이지. 그 사람 마음 읽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승법인데, 이 승법이 세속적 가치라도 어떤 가치로,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만 딱 이길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있을까? 우리가 사받아 보면요, 다른 경쟁업체에서 뭘 잘해서 우리도 똑같이 뭘 하나 만들어요. 쉬운 이야기로 삼성도 복사기 만듭니다. 삼성 복사기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삼성 계열사는 쓰겠지. 안 씁니다. 우리 뭐 제록스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이런 게 일본 복사기지만은 많이들 쓴단 말이야. 흔히들 복사기 노리코라든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왜 삼성이 복사기를 만들겠어요? 그래야 그 업체하고 경쟁이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이익을 안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트폴리오라 그러지, 요즘 말로.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를 가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산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뭐냐면 돈이 남아 돌던 시대는 유동성을 가질 필요가 없지. 그게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도 돈이 남아 도는 세상,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했지만은 돈이 귀한 시대로 이제 돌입하고 들어갈 시기가 됐단 말이야. 돈이 항상 그렇게 흔해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금 없는 사람은 진짜 큰 고충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 잡혀야 되거든. 그게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로 내가 여러분들은 세속적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뭐 현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지. 왜냐하면 카드가 사에서 다음 달 우리 결제 다 되고 뭐가 다 되고 하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현금이 귀해질 시대가 차츰차츰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탁 다가오면요, 활짝 놀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때까지 농업 경영이나 채집, 채집 이렇게 산이나 바다에서 낚거나 가지거나 하는 채집 활동하고 전혀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인연관계가, 그걸 승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법. 이때까지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옛날에 우리 변정이 보살 버스 탈 때 카드 찍고 탔어요? 안 그러면 돈 내고 탔어요? 왜 그러냐면 카드 지키는 게 자기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아마 대교도 계실걸 요즘? 뭐냐면은 인터넷 거래 못 하시는 분들, 대개 박간장만들 그런 사람들 안 계세요? 요즘 많이 달라졌겠지, 그지? 이게 엄청 궤도화됐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죠. 이게 괜히 이게 내 정보를 인터넷 웹상에 다 집어넣었다가 누가 해킹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요즘은 너무 쉽게 그냥 똑똑 찍고 다니고, 택시까지도 맞아. 요 앞으로 딱 부르잖아. 택시 밖에 나가서 택시 손님들 잡아보세요. 아무 없습니다. 다 예약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 뭐냐면 구조가 달라져 있잖아. 차츰 다른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승법입니다. 승법. 그러니까 그 승법을 누구에게? 장자. 가장 그때 당시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죠. 예? 활동적인 사람이지.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지. 근데 거기에 상대되는 게 누구죠? 거사입니다. 거사가 요즘 말로 꼰대지. 꼰대가 뭐냐니까 양치만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하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지난주 내내 이제 이모들이 연로 해가지고 생존에 계신 분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나는 뭐 연락을 한 10몇 년 안 하다고 살다가 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뵙고 왔는데,
세월이 이제 그렇게 흘렀잖아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사는 모양새 이야기를 이제 저희 외삼촌이 또 뭐 이야기하고 막 애들이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딱 우리 아버지 사는 방식이랑 똑같이. 왜? 보수적이잖아. 제가 항상 그러잖아. 저희 부친한테 제가 우리 집안 하나 사자 해가지고 했다가 혼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샀으면 떼부자 됐지. 제가 이야기할 때 샀으면 그때 제가 사자 할 때는 부산집 값이나 서울집 값이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 차이가 뭐 이게 뭐 대여섯 배는 기본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 부친 관념 안에서는요 탐착이 많은 거죠. 뒤에 나오잖아요. 거사들한 탐착. 뭐냐 꼰대들 특징입니다. 이게. 자기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고 그 잘 산 살아왔다는 경향성이 새로운 추구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새로운 추구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탐착이 강하지. 그거 탐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또 돈 버는 거로만 처세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면 항상 불만족해요. 불만스럽고 누가 내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자들 맨날 그냥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왕년에 하고 살잖아.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 보는 사람들 강의가 남자가 지금 70%더 듣거든. 내 이야기는 보살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어렵죠. 뭐 쉬운 이야기 하는 쉬운 이야기 다른 사람들 알아서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내지 뭐 내한테까지 와서 뭐 그 사람들하고 쉬운 경쟁이라는 우습잖아. 다 어렵죠. 이게 불교 이야기 아닌 것 같고 우리들끼리는 익숙한데 이제 그게 다 탐착입니다. 그 탐착이 경향성을 이야기를 해요. 거사들은 경향성이 대표적이에요. 장자들은요 너무 유들유들한 스타일이지. 너무 기회적이고 그래서 승법 좀 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에? 우리나라 잘 살아야 그 개인들이 다 잘 살아야 내 잘 사는 모양새로 더 잘 삽니다. 그렇겠죠. 인도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잘 산다 할까요? 그냥 부자라 그럴까요? 왜? 잘 산다고 부자 개념은 다릅니다. 그 사람 부자지. 그 부자는 옛날부터도 있었고 나라 전체가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게 뭐냐면은 생활 양상이 처음에 잘 사는 사람하고 밑에 잘 사람하고 큰 차별이 없으면은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빈부격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문화적 혜택이나 예? 내 경험하는 그거나 했을 때 상층부가 문화적 혜택 해봐야 옛날 뭐 박한일 선생 이야기하듯이 뭐 재벌 회장도 한 평 만에 자고 나도 한 평 만에 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고 삶의 양식이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뭐 명품을 써봐야 뭐 얼마큼 쓸 거고 또 덜 명품을 써봐야 그 덜 명품이 큰 차이가 나느냐고. 뭐 여러분 아마 명품 화장품을 얼굴 찍어봐. 엄마 따위 파이면 아니지. 뭐 그 명품도 팔아지라. 근데 아니고 명품 화장품 안 쓰더라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면 얼굴이 저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선진국이라 이야기 좀 딱하게 됐지만은 그래도 많이 균등화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시절만 하더라도 못 먹는 사람 아예 굶잖아요. 요즘도 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름이 왜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집을 샀는데 가격이 팍팍 뛰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그렇지만은 요즘 집 없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걱정하고 이러는 시기는 또 아니잖아요. 직업 돈은 못 벌어가지고 물론 자기가 직업을 찾는 것이 좀 더 편하게 고수익을 얻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전혀 생산활동을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나라 노동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한테서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
라는 것이 있으나 그런 것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심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정도에 있어서도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 45%밖에 못 갔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더 했겠죠. 더 했겠죠.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은 저보다 제너레이션이 한 세대 올라가면요. 대학 가기 수월해요. 돈 없으면 못 갔죠. 그래도 돈 주고 가는 대학들 많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교육받고 돈이 없으면은 못 받았다. 근데 지금 뭐 의무교육하고요. 웬만하면 다 대학 갈 수가 있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도 대학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 균등화돼 있죠. 균등화돼 있죠. 그래도 이제 소외의 문제라든지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많은 문제로 돼 있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탐착의 시대에서 장자의 시대로 온 건 분명해요. 새로운 신흥부들도 생기고 자기 스스로가 다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어쨌든 착각해도 기분 좋잖아. 돼 있지만은 왜 보다 나은 세상이 못 되느냐? 그 장자가 다시 탐착을 하게 되고 그 거사가 되고 승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승법. 그 승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속적 가치라도 탁월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가져야 되겠죠. 대가자예요. 에? 아니 출가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불교가 출가자에 국한된 가르침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뭐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현을요 승가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먼저 정토 세상을 구현했어요.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승가를 어떻게 하면 보편화시킬까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보편화시킬까 할 때 승가 안에서는 뭐냐면은 유리 강조되지만 계율이 보편화될 때는 자비이사 무량심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무량심. 자, 그래서 그런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지향이라는 거야. 거사의 지향은 승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사의 지향은 단탐착이 돼야 돼. 그래야 거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그죠? 단탐착. 그냥 찰리. 약재 찰리하면 찰리 중에 존하야. 찰리들 가운데 있어서 교의, 찰리들 존중해야 되겠지, 일단. 거사들 존중해야지. 나도 뭐, 저희 외삼촌이 오랜만에 저 만나니까, 저희 외삼촌도 굉장히 지극한 불자입니다. 불자가 경상도 불자는 더 지극하잖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절에 예불 참석하고 내려가 집에서 뭐냐면 천불명호로 음주 돌리고 막 뭐 그런다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충실한 불자죠. 충실한 불자인데 저 만나니까 족하지만은 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워낙에 쉽지 않게 생각하신 분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쉽지 않죠. 그래서 삼촌이 저를 또 존중하는 만큼 저도 외삼촌을 더욱더 존중하죠. 그래서 제 이야기 함부로 막 해요. 그러면 이야기 경청해요. 경청하고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고 예의하고 그럽니다. 막 부산 법당 구경하자 가지고 원망스님 차 한잔 같이 마시고 뭐냐면 가셨는데 원망스님은 이제 보니까 뭐 내가 외삼촌이라 해도 그러면 어디 사시는 누구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막 차갑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죠. 어른이니까. 그렇다고 또 그 이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내가 법망스님 후배라도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게 이제 이 존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야, 교의 인욕하며. 찰리 귀족이라 했잖아요. 귀족들은요, 다 귀족들은 당연히 상위 계급이잖아. 상위 계급이지만은 그 상위 계급 안에서 또 나뉘는 거야. 계급 안에서 계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귀족도 있고 덜 귀족도 있고
백작이 높나 남작이 높나? 뭐 서양에서는 그런 뭐 백작, 남작, 공작 했었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자기를 주고 이러는 걸 얼마나 일본도 배우고 싶었는가. 막 일제 때 백작 그 자기 주고 막 저거들끼리도 그래 연미복들 맨날 입고 다니고 저거는 동양이라 생각했어, 유럽이라 생각했어요. 유럽이라 착각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본받을 나라가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니까 적어도 신사가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막 하는 짓은 개차반들이고 사과도 할 줄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야. 이제 다 찰리들 귀족들이 있는데 귀족들은 귀족들 안에서 계급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 귀족이 하위 귀족을 존중해 줄까 막 다룰까? 막 다룹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계급 구조잖아요. 별, 무궁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래 있잖아요. 그죠? 어, 병사들 눈치는 봐요. 왜냐면 얘들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계급 안에서의 뭐냐면은 그거는 야자 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떨 때 인격 모독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급 구조라는 것은 그 계급을 가진 자 안에서 더욱더 치열하게 뭐라는 차별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위 귀족한테 그러니까 찰리는요 내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위에 사람이 뭔가 함부로 했을 때 내가 모멸감을 느껴서도 안 되는 묘한 구조가 찰립니다. 귀족 안에서. 아니, 왕족이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만 따지면 되잖아. 근데 귀족은 이렇게 여러 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들한테는 항상 인욕. 인욕이라는 것이 욕대임을 무릅쓴다. 참 견딘다는 거예요. 욕대임. 자존심을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인욕이라는 것은. 장자는 이미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내한테 물건 사러 왔는데 자존심 세워요. 자존심이 뭐고 팔면 돼요. 이 문제 안 걸립니다. 근데 귀족들이 딱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한테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귀족이 뭐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존심 입장에서 그 이익을 취해요. 예? 그걸 안 받아서라도 안 받아서 자존심 지키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귀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욕이라는 것들을 존중해서 인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게 지향이라는 겁니다. 자기 그 계급 안에서의 괴로움에 대한 그 괴로움을 넘어서는 지향이 뭐냐. 그래서 교의 인욕하며 인욕을 가리키며 약제 바라문 하면은 바라문 제사장들 집단이잖아요. 바라문 중에 존하야. 요즘 이제 일요일 날 퀸제 스님한테도 가고 뭐 하고 하지만은 요즘 군대는 군종 장교들을 좀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이제 군종 장교들이 스스로 자처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군이라는 건 무력 집단이잖아. 무력 집단하고 종교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애시당초 안 맞거든. 그러니까 무력 집단에서 종교가 필요한 건 무력 집단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종교가 무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평시에 무력 집단 안에 종교로 있으면은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무력 집단이 평시에는 뭐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평시에 평화로운 게 좋을까? 전쟁하는 게 좋을까? 전쟁이야 군인들은 제일 돋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은 호전적입니다. 호전적입니다. 장수가 호전적이지 않으면은요, 그 국방은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수가 호전적인 거에서 저 자식은 뭐 이렇게 그냥, 호전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임무가 그겁니다. 근데 그게 평시가 되면 그 호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종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종교가
자기들도 그 집단 안에 끼우려고 군인 되려는 노력을 하는 거야. 군 집단 안에 자꾸만 소속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의 임무를 자꾸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이 자꾸만 돼갔어요. 제가 군종 장교만 하더라도 종교로 있었어요. 종교로 있기 때문에 군대 훈련 가면은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다 훈련 가고 나는 노니까. 그 다음에 가면은요, 군인들 막 업무들, 뭐 지금도 많지만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계급 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그 사람들 모아놓기 때문에 사고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긴장 싹 풀어주면서 제가 주로 가면 봉다리에 과일 싸가지고 싹 깎아줍니다. 과일을. 나 이 과일 깎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귤하고 포도를 더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런 거 한 개씩 주면은요, 저한테라도 긴장도 풀리고 일반 병사들한테는 커피 따뜻한 날 커피 주고 애들 뭐 컵라면 좀 더 좋아하지만은 그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개씩 주면은 너무 좋아하지. 그런 것들이 실은 군단의 영역이 다른 게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뭐 꼴랑 몇 년 안 있었지만은 군 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그 안에서의 뭐냐면 성직자로 그냥 살았으니까 편안하게 했는데 요즘 뭐 그냥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지는 거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종교인들의 속성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때 계급이 육군 중인데 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싹 다 중령, 대령, 별. 이 사람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은감생긴 소령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절에 오는 내 신자들이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싹 다 그 계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계급이 일반 사람들이 중인지도 몰라. 예. 그리고 뭐냐면 계급으로 불려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군대를 좀 늦게 가 28에 갔는데도 좀 절에서도 머리 깎으니까 보살들이 막 띄워주잖아요. 띄워주는데 군대까지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뜨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게 뒤에 나오는 아만입니다. 금방집니다. 아만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치솟아 올라요. 종교 장면에서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죠. 아만이라는 것이 건방짐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은 계급의 최상위 계급이잖아. 이게 세속적 뭐 가진과 안 가짐에서의 최상위를 떠나서 그 종교가 품고 있는 종교적 이상 때문에 최상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만이 항상 문제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상담하면은 예? 그 상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다 아는 척 이야기해요. 아만입니다. 다 아는 척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경청해요. 막 이야기해요. 그게 아만입니다. 아만. 더구나 행동 거지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결점하다고 착각해요. 종교인들은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다고. 심지어 뭐 불교에서 많이 쓰는 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아이고 뭐 다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이죠, 그죠? 공색한 변명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술 마시면 곡차 마신다 해서 그게 참그 술이지. 그거 곡차 마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는데 이런저런 변명이 있죠. 이게 다 아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솔직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존하야 제기야만 아만을 제거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며 지향입니다. 아만만 없으면 그 지향은 좋은 거죠. 탐착만 없으면 거사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밑받침 기반이거든요. 그 기반 없이 뭘 한다고 굉장히 허망한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우리 도량에 불자들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먼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신도도 아무것도 없는데 법당만 100평짜리 법당 가지면 뭐 할 거야. 누가 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은 거사, 우리가 보통 전통 질서에 대해서는 탐착을 제거하는 것들, 내지는 장자는 낭만적이잖아. 그래서 승법, 보다 높은 수승한 가치에 대해서, 바라문에 대해서는 아만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다루면은 지향점은 훨씬 더 좋아진다. 약재 대신하면은 대신 중에 존하여 교의 정법하며 정법을 가르치며. 그래서 정법이라는 불교 정법하고 다르게 요즘 이야기하는 공명정대의 정법입니다. 공명정대의 정법. 대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큰 대자 썼지만은 참모들이잖아. 좋은 그룹들입니다. 좋은 그룹들. 좋은 그룹들. 그럼 조언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옳게 가게끔 이런저런 뭐냐면은 조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조언이 정법에 기초하지 않고 예스맨들이잖아. 아부지상주의자들. 그 다음에 무능력, 무능위장주의자들. 세상은요, 유능한 게 잘 살겠어요? 무능한 게 잘 살겠어요? 내가 데이터를 내봤잖아. 무능한 게 훨씬 잘 삽니다, 공직사회에서. 무능하다는 얘기 입장이 없는 거예요. 입장 없으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입장이 있으면요. 예. 그 입장이 시류에 따라서 있잖아요. 안 좋은 시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동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지부동.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복지부동이 뭔데요? 무능입니다. 그 무능이 뭐예요? 위장된 무능이에요. 위장된 무능. 처세가 그런 거지. 처세가. 자기만 무능하겠어요. 지만 무능하고 다 모든 게 전체가 다 무능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 전체가 다 무능한 거 우리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정법이 아니죠. 이거는 올바른 참모들이라는 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법을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법이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법을 우리 요즘 우리나라 정법이 추구가 안 되잖아. 정법 수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뭔 의견을 내도 의견을 받아들여요. 그냥 묵살해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정법 이야기 안 하면요 망합니다. 왜냐하면 정법이 아니다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법원 앞에 보면 균형추가 있잖아. 히랍 여신이 이 균형추가 이미 이런데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믿음이 사회적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경영이 대신이라는 것은 나라 경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루어지질 않죠. 그냥 믿음이 없다는 건 혼란해지는 거지. 우리 요즘 뭐 좋은 말로 각자 도생이라 얘기하죠. 지하로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지. 잘못된 것이. 또 세상 이야기하면 또 한량이 많아서 그냥 지우고. 약제 왕자면 만약 왕자이자면 이제 왕자는 이제 그거죠. 1, 2, 3, 4번. 여기서는 왕권만 가져오면 되잖아. 지가 물리받으면 되고. 왕자는 제일 좋은 왕자가 어떤 왕자일까? 형제 많은 왕자일까? 지 혼자 왕자일까? 그러니까 이게 귀족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왕자의 생각은 이미 그건 오잖아. 그러니까 왕자는 지한테 충성하는 놈 좋아해요. 아부하는 놈 좋아하고. 지는 이미 계급이 결정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지한테 충성이라는 얘기 다른 말로 아버지. 실제로 제발 회장한테 옳은 말하는 사람보다 아부하는 사람이 더 좋다. 실제로 나 이야기를 들은 거라. 왜냐면은 결국 결정은 지가 하는 건데 입 바른 소리 하는 건 지가 책임도 못 질 놈. 그 사람 눈에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회사가 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요즘
전체가 싹 다 뭐에 걸려 있어요? 이 매너리즘에 다 걸려 있어. 그러니까 혁신 기업이 없잖아. 아니 낭만이 없잖아. 일대 창업주들은 다 낭만적이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런 그 사람들 뭐 난 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말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자동차 만들기가. 그런데 그거 만든다고 난리 쳐가지고 폰이 만들었잖아. 폰이 그게 찹니까? 그래. 근데도 폰이를 만들었잖아. 어디가 뜯어 오든 말든. 그때 폰이 엔진을 결국 못 만들어. 나중에 엔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뭐 조선소 만들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들 많잖아. 뭐 폰이도 뭐 정중히 만들었간데 저 동생이 만들었지. 정생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정생은 왜 폰이 만들었어요? 조선소나 떼주고 뭐 떼주고 큰 사업 떼줬으면 안 만들었지. 도저히 저거 형이 옆에 못 들어오는 거 하다 보니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고 누구 간섭도 안 받잖아. 그거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삼성은 자동차 만들려다가 만들어요. 지금 다시 다 넘어갔어요. 안 되는 거야. 삼성에 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다 되는데 안 되는 분야가 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낭만이 있는데 그런 낭만으로 다 아니 그냥 뭐 밀가루 설탕가리 장사하다가 옛날에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설탕이 선물로 왔잖아. 명절 되면은 그거 쌓아놓고 보관해가지고 개미 끼고 나 뭐 그런지 몰라. 하여튼 그냥 설탕이 선물로 오고 막 그 설탕이 귀했잖아요. 그렇게 귀한데 어? 그 설탕 만들고 뭐 하고 조미료 만드는 회사가 사카린 밀수나 하던 회사가 반도체 만들 줄 알았냐고. 근데 이게 그런 창업 세대나 그걸 개척한 사람들은 싹 낭만적이지. 이게 장자들의 특징입니다. 승법. 뭘 추구한 거죠? 지금 승법 추구해요? 못합니다. 다 경직돼 있어요. 우리나라 1등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경직돼 있어요. 심지어 승법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네이버조차도요. 갇혀있죠. 카카오 뻘짓해가 지금 주가 내려가는 거 봐. 예? 자기 승법을 더 이상 추구 안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혁신 동력이 없다는 거야. 혁신 동력이 없겠어요. 그 혁신을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입니다. 예.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한테 싹 다 어떻게 그 규격화되어 있는 오너 중심의 사회에 지한테 충성만 바라고 있거든요. 충성만 바라고 있거든요. 이게 왕자들이나 그 뭐냐면은 오너들의 특징입니다. 오너들의 특징. 그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재산 싸움 나지. 그래서 형제인 아니니 나는 뭐 이조시대 때 뭐 이성계 아들이들이나 형제 나누는 줄 알았더만 뭐 어? 형제 나눠 자꾸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 경영 다툼, 경영 분쟁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재벌이라는 어? 오너 일가의 독점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너는 싸우지는 말아야 되니까 뭐예요? 왕자 하면은 왕자 중에 존하여 시충효. 충효를 가르쳐. 무엇이 충인가? 무엇이 효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하려면 뭐죠? 충하려면은 그 창업자들의 예? 그 몸부림, 그러한 낭만성, 이런 것들에 충해야 돼요. 그때는 뭔가 이루어져 있어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지금 다 이루어지고 난 것에 대해 충하는 거는 충 아니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창업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같으면 건국 이념, 건국 정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념 뭐죠?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 홍익 인간이잖아. 홍익 인간. 건국 이념 모르지? 뭐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아니요. 홍익 인간입니다. 홍익 인간.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 아래 지금 우리의 제도가 뭐냐면 민주공화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 홍익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예요. 이 공화라는 것이.
공화와 민주는 상반된 개념이거든. 이거 뭐 이야기하려면 또 정치 이야기가 되니까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충입니다. 충. 허울조 나라 껍데기에 충하는 거 아니요. 홍익인간의 관념, 그냐면 건국 이념에 충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그런 왕자들이나 내지는 그런 위정자들이 그걸 충하느냐는 거야. 아니고 저것들 개별 이익에 충하는 거면 개별 이익에는 충이라 안 하고 진심이라고 그러대. 진심으로 지 이익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효라고 했을 때 효라는 것도 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는 걸 효라고 이야기를 미덕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뭐냐면은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뭐 해야 되겠지. 그냥 배려하고 해야 되겠지. 그게 충효에 대한 거대 담론이 왕자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은 세상을 고르게 다스릴 수가 있다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찰리더라고 다른 거예요. 게임이. 자, 약재 내관하면은 후에까지는 굉장히 좋은 직분들만 이야기인데 이제 내관이잖아요. 내 말이 좋아 내관이라기 지금 내시잖아. 내관 중에 존하야. 요즘 말로 이건 비서지. 비서는 입장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비서가 입장이 있으면 골차가시. 비서는 입장이 있으면 안 되죠. 내관 중에 존하야. 그래서 화정 궁녀하며 바른 궁녀로 변화하며.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고를 덜 치는 게 며. 바른 궁녀로 변하고. 동양사회 그 봉건사회 안에서 내시들 날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아. 환관들의 난이라 그러잖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환관들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라가 잘 안 될 때는요. 항상 요즘 뭐 청와대 없어지니까 옛날에 그쪽에서 비서들이 그냥 모든 권한 다 잡고 있어 나라한테.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런 구조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지금 21세기의 나라하고 안 맞아. 옛날 시대.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 중심. 대통령이 모든 결정, 대통령이 이걸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넘어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우리가 대통령 중심 나라 이야기하려면 근데 하여튼 그 시기보다는 우리는 더욱더 글로벌해지고 국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상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살핌이 필요하고 그런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황관들은 좀 다소곳해야 되는데 뒤에서 그냥 협잡을 많이 하거든. 약재 서민하면은 황관들 뭐 이야기 들으려면 삼국지 읽으세요. 약재 서민하면은 서민들이 있으면은 서민 중에 존하여 서민들을 존중하여서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 영흥복력하며 그래서 복력을 흥하게 일으키며 복력을 흥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원정사는 귀족절이야 장자절이야 거사절이야 서민절이야 그러니까 맨날 소원선씨 뭔 바랄 게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영흥복력 복력을 흥하게끔 누가 오면 다 뭔가 이래 잘했으면 나도 이제 앞으로 홍보되고 마이크 돼가지고 대원정사 하면 100일 안에 모든 게 잘 됩니다. 와 100일 동안 왕창 올 거다. 100일 나고 난 다음에 반가름 나니까 100일절이잖아 100일절 100일 안에는 막 난리가 나는데 100일 다음에라도 또 기도 더 해야 된다 하면 되지 뭐. 그래 사는 자는 절들 많잖아. 그렇게 하고 뭐 심지어 초 하나 피우는 것도 향 하나 피우는 것도 말 이야기가 어떤 중은 그런 다음에 저 향내가 쭉 올라 부처님 세계까지 이어진다며 골고루 해라 씨 가지가지 한다 그래 하면 또 사람들 호흡하지 그거 얼마나 향 많이 피우겠냐고 우리 절은 연기 안 나는 향 피우는데
향 피우는 순간 부처님 세계까지 올라가요. 향 피우자마자 끊어져. 이게 참나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 막 호도하고 뭐 하고 천도자면 다 됩니다. 뭐 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데 예, 그게 바른 것은 아니죠. 예, 서민들은 그냥 서민으로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사회적 언어로는 중산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좀 여유롭고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결정하면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 그 서민은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종속돼서 그냥 끌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편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뭐 계속 이렇게 강의도 하고 법회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자주적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주 스스로가 주인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자주라는 게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자성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뭐 자성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어쨌든 영웅 복력하며 약체 범천하면 이제 세상 이야기 다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 봐야죠. 그죠? 만약 범천에 있으면은 범천을 존중하여. 이 범천이라는 것은 이상세계잖아요. 세상은요, 항상 모든 세상은 이상이 있습니다. 달날에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암스트롱이 달에 발 내디뎠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 마젤란이 횡단한 것도 시작해서 예? 심지어 당나라 때 장군 이름이 뭐지?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희망봉까지 갔다 왔잖아요. 배 끌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실은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해서 하지만 이미 대항해는 당나라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상들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가서 뭘 발견할지 뭘 알아요. 근데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관심을 넘어서서 뭔가 대단하게 있다라는 이상,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달러를 하도 많이 가니까 뭐 그 뭐야 로켓 상업화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달 해가지고 달 땅 산다며 달도 등기부등본 생겨가지고 이제 뭐 하는가. 근데 그런 이상들이 있는 거죠. 이 범천이라는 건 종교적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알듯이. 그래서 회의승회하며 회자는 가르칠 회자예요. 매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르칠. 자, 승회를 가르치며 앞에 승법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승회라는 것은 출세관적 가치. 출세관적 가치가 아까 제가 암과 모름에 대해서 가르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요 암과 모름은 계속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르침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과 모름은 달라지지. 근데 그 가르친다는 행위는 계속 지속되잖아. 그래서 뭐냐면은 가치 중에서는 수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생한적 가치 중에 수승한 건 뭐죠?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니까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것도 포함되지만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지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은 우리가 그 남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바뀌었는데도 그 가족마다 사랑 없는 가족은 없잖아. 사랑은 지속됐잖아. 가족은 달라졌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승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한테 가치 중에 가장 수승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연민.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사랑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는 사랑하면 사랑, 연민,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승회 그런 승회를 가리키며 승회를 하늘나라에 가봐야 뭐해요?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어요. 이 안에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도 사랑 안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가 아니지. 하늘나라 가길 바라지 말고 사랑해야 돼. 예수가 그렇게 가르쳐도 사랑 안 해요. 저것들끼리만 죽도 샀고 뭐 했었고 마호메트도 사랑 가르쳤을 텐데 안 하고 뭐 하와와 누가 결혼해가지고 다음 백성들 중에서 그게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뉘어가지고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사촌관계라며. 하와가 몇 살 때 애를 낳냐니까 100살 때 낳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이게 있잖아. 뭐 이야기하는 처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래 싸우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처럼 말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그러네. 아니고 충분히 또 고민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싸워요. 뭐 싸봐야 꼴랑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사는 일이니까 다툼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쟁하고 뭐 원수처럼 저렇게 막 싸우고 뭐. 아니 지 땅 내 땅 어디 있노? 같이 살면 되지. 어? 여러분 그 가자지구라는 데가 얼마나 우리나라 서울에 구 많아요. 구. 한 구. 그 안에 몇 명이 사니? 250만이 산대. 그 안에 폭탄 지금 두드려 팬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느냐고. 뭐 가자지구 안에 큰 땅 같죠, 그죠? 아니요.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많아요. 그거만 그 안에서 좀 사이좋게 살지. 찢고 뽑고 찢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왜 처음 가르침이 잘된 가르침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모세부터 쳐 죽여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거 극복 안 되면은 아니 지금까지 뻗쳐나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한데 아니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며 그게 이렇게 불행한데 그러면 그 불행한 그거에 대해서 넘어서지 뭐냐면 모세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불교에서 파불매조가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방해된다면 그걸 걷어내야지. 그렇게 뭐 그냥 모세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언제가 젖과 꿀이 흐르기를 뭘 흘러 그냥 뭐 모래 투성이밖에 없지. 물론 땅 없는 사람이 땅을 가지는 것만 해더라도 그렇잖아. 옛날에 그냥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새 살아가지고 그냥 애들 뛴다고 그래 욕 듣다가 집 하나 그냥 슬레트 위에 집 얹은 집 하나 갔는데 방바닥은 온돌이 다 깨져가지고 앞에 살다 간 사람이 그냥 얼마 뛰는가 온돌이 다 깨져가지고 자글자글 그냥 자갈밭 비슷한데 그래도 그게 내 집이라니까 마음 편하게 누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온돌 다 깨져가지고 자갈밭 같은 그 젖과 꿀이 흐르지. 지금 보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려요. 그거 살아라 누가 살아? 요즘 얘기로. 그걸 해가지고 같이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위정자들은 또 그걸 더 나누고 더 그렇게 하고 극단주의자들이 자꾸만 해. 극단주의가 하마스라는 사람들도 만약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이고 지금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수상 이름 뭐더라 아, 네타냐후 훈가 하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온주의 극단주의에 왜냐 표를 그렇게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정권을 연장해야 되니까 극단화 돼가지고 양쪽에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극단화되는 건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성이 자꾸만 있잖아. 안 좋아요.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좀 더 보다 나은 가치를 자꾸 버릇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움 뭐 지금 바뀌고 어쩌고는 빨리 어려움 개선해가 한 세대는 그 탐착 때문에 젊은 애들이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 그 탐착의 매트릭스 그냥 강권 때문에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젊은 애들이 그냥 참 잘 키우고 교육 잘 받았는데 그걸 활용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승해를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승해를 돈돈할 게 아니라 제발 좀 종교적 이상 사랑과 화합을 이야기하고
어려워도 콩조각이 날아먹는 이야기를 해야 그게 좋은 이야기지. 그래서 그게 범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약재 재석하면은 인도 논리는 항상 위에서부터 수승한 데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 약재 재석하면 만약 재석에 있다면 재석 중에 존하야. 재석은 범전보다 이상이 덜하지. 세속적 소원이 가장 결정적으로 완성된 데가 재석. 하늘 유격천이라 보는 것이. 재석이라면 뭐 33천 중에 도리천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격천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재석 중에 존하야 시현 무상을. 네가 그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만은 무상을 보여주고 나타나 무상을 보이고 그게 계속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재석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재석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시간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한반도 뭐 해가지고 반만년 역사 꼴랑 5천 년이잖아. 예. 관악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지금 우리 5천 년 역사가 역사입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관악산이 이렇게 산으로 쭉 형성된 데가 관악산 높이 5cm당 만년인가 그러세요. 화강암이 튀어와가지고 올라 600m니까 몇만 년 지난 거야. 화강암이 지층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5cm 튀어나오는데 만 년 걸립니다. 만 년. 그러니까 해발 600이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예? 엄청난 세월이 걸렸잖아. 그 세월이 걸리도 이거 5천 년 이 안에서 꼬물락거려 그래서 그 싸움 치고 난리 치고 막 잘 산다 못 산다 해서 하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의 역사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결정적으로 내 대해서는 이거 이러니까 다음 때에서는 뭐 잘 유지하겠지.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역사 보면 나라도 그래 펑펑펑펑 망해가지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판에 내가 뭐 일어나 자수대 만대 같은 소리하고 우리나라 무슨 만대. 내가 누구야? 내가 경주 김가거든. 족보 언젠가 훔쳐보니까 뭐 경순항 몇 대선 돼 있더라고. 예? 해봐야 30 몇 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만대를 가요? 실내 사이트부터 새도 지금 30 몇 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만대라는 얘기도 허황되고 이 30 몇 대만 하더라도 그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30 몇 대만 하더라도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그게 무상하다고 그게. 그게 무상하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내가 내 가족 내 직계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모두가 잘 살아야 확률이 훨씬 더 높아갈까. 모두가 잘 살고 자부심을 가져야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가는 겁니다. 확률이 더. 그러니까 조선조의 실패는 결국 고려조의 답습이지. 처음에 시작은 실은 뭐냐면 개민수전 해가지고 과전을 통해서 농지를 나눠주고 계급 타파해가지고 했지만은 결국 양반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고려 때 귀족에 버금가는 양반이 생겼고 그 양반들의 뭐냐면은 일반 하층에 대한 차별, 계급적 우위, 그 소수가 뭐냐면은 독점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임진년에 한방당하지요. 참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년에 한방당하죠. 그 다음에 그냥 금나라 저 이름 뭐야 남한산성에서 또저 쳐맞죠. 안 되면 또 저 안에서 뭐 연산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난리 나죠. 결국 그렇게 난리 나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 못해. 노비 문제, 천민 문제를. 나중에 중후기부터는 계속 밀란이 일어나고 뭔 일어나다가 나중에 일본에 처음 먹히는 이런 암울한 역사가 된 게 뭐죠? 홍익 인간을 몰랐어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지만 잘 하려다 보니까 무상하단 말이야. 왕가도 뭐도. 이런 포부나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공부 가르치면서 야 수학 교본에 몇 점 받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대. 요것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좀 이 먹어가지고 자꾸만 가슴이 부풀어 오를 게 아니고 포부로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이 부푼 가슴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지고 나 그냥 별것도 아닌 그냥 거기에 민감해가지고
한 어떤 뭐 차별을 못 견뎌 가지고 막 그만두고 이게 뭔 짓이야. 자, 약재 호세하면은 죄송합니다. 잔소리 많이 해서 뭔가 보호 유지를 해야 될 세상에 있으면은 호세 중에 존하야 호재 중생하며. 우리나라 선조들이 건국 이념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니까. 호재 중생 홍익 인간이잖아요. 두루두루 널리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좀 이래 부를 축적했으니까 많이 모았으니까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많이 또 써야 되고 내고 세금 내기 뭔 놈의 절세를 그렇게 하는지 세금 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뭐하고 그래야 그냥 세상이 잘 돼. 세금을 잘 내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감시를 잘해야 돼요. 내가 절세를 하니까 세금은 감시하나? 안 하지.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세금 쓰는 놈도 지 맘대로 쓰고 안 내라면 안 되고 이게 뭔 그냥 나라 경쟁이 되겠냐. 호재 증생하나니 장자유마일이 이 여시 등 무량 방편으로 유익 중생이 장자유말이 이와 같은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두루 이익해 하더라. 해서 우리 이 유마의 불의의 가르침은 아까 부처님의 견해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입장과 태도 그 사유를 하면 사회적 태도 자세를 가져서 그래서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방편을 일으키더라. 근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저런 뭐냐면은 뭐 윤리 도덕 이런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색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세상이고 그게 욕망 때문에 그랬고 그래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마일이 좋아요 병들어요. 그래서 유마일이 병드는 거예요. 유마일의 병은 유마일의 병일까? 안 그러면은 이러한 불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병일까? 세상의 병입니다. 유마의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유마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런 뭐 이야기 하잖아. 근데 이제 경전상 수사고 세상이 그렇게 아픈데 내가 안 아플 수가 있냐?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나만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괜찮은 사람은 이미 환자입니다.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 역시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유마의 병을 가지고 이경진이 쭉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겠죠. 마칩니다.